어차피 치킨집이었으면 하다못해 치킨집 여러 개 내고 브랜드도 세워가지고 염지닭공장 소스 납품 이런 거 하면서 물류하고 닭공장을 넘어서서 양계장까지도, 그러다 보면 닭이 남아 찜닭도 하고 커져야 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런 걸로 해낼 수 있는 긴 시간이잖아요. 치킨집 하나를 알차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같은 동네에서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연 그분은 시작할 때 내가 10년 후에도 열심히 기름 앞에서 튀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회장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창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사업을 할까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잘하면 원래 하던 직장 생활보다는 더 나을 수는 있잖아요. 가능성이 더 보일 것이고,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다들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월천이 요즘 되게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쉬워 보이는데 실제 통계에 따져보면 그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결코 그냥 막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잘하면 그렇게 되지 않냐. 잘하면 될 수는 있죠. 그걸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던 거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열심히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도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요. 서로 산수 문제 누가 빨리 푸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9를 9번 더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죠. 9, 9, 81 나오잖아요. 근데 9 더하기 9 더하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 있어야만 하는 주먹구구식의 자영업자 이런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아무리 해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쳇바퀴를 돈다 이런 느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을 뛰면서 직원들을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규모?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10년이 지나도 같은 동네에서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연 그분은 시작할 때 내가 10년 후에도 열심히 기름 앞에서 튀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것도 잘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치킨집이었으면 하다못해 치킨집 여러 개 내고 브랜드도 세워가지고 염지닭공장 소스 납품 이런 거 하면서 물류하고 닭공장을 넘어서서 양계장까지도, 그러다 보면 닭이 남아 찜닭도 하고 커져야 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런 걸로 해낼 수 있는 긴 시간이잖아요. 치킨집 하나를 알차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목적을 잡았다면 방금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 열심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뽑으면 되죠. 직원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대출 받아서? 대출 어떻게 갚을 건데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남의 돈을 약간의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무턱대고 직원한테 월급을 줘버리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걸로 충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람을 뽑는 개념이 아니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케터도 있고 영업사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사람들 조합을 했을 때 오히려 줄 거 주고도 남아야 한다. 체계를 어떻게 잘 짜느냐가 아까의 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를 짜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계를 갖는다. 혼자서 사업이라고 자영업을 하고 있던 걸 조직 체계를 잘 짜가지고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룰에 의해서 돌아가고 나 없이도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을 할 때보단 당연히 바퀴가 커지죠. 참깨 100번 굴리는 것보다 수박 한 덩이 굴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처럼 돌아가는 볼륨이 커져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치킨 팔던 사람이 치킨 체인점을 판다. 좀 달라지는 거죠. 거래처를 뚫어서 염지 닭을 납품한다. 치킨 본점도 운영하면서 점장한테 물려준다. 좀 더 커지는데 그 다음이 또 있죠. 부자와 고소득자의 차이. 고소득자는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근데 또 많이 써.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죠. 자산 투자를 많이 못했다면 예금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부자는 고소득자들이 낸 세금과 저축한 예금으로 돈 버는 사람, 자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과 기업의 차이이기도 한데 사업체는 방금처럼 조직을 만들었다면 기업은 적당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 목적의 건물들, 창고, 사옥, 사무실, 매장 이런 것들을 자가로 소유하고 자본이 늘어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서초에 있는 롯데칠성이 30년 동안에 사이다 팔아가지고 번 돈이 많겠냐? 거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번 게 이게 더 많겠냐라고 따지면 부동산 상승이잖아요. 법인에서 이익을 따지는 걸 보면 월급 주고 나서 이제 남는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 외에도 자본이익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뭐 일도 시키고 뭐 여러 영업사원과 지점과 체인점과 돈이 벌릴 거 아닙니까? 1년에 10억을 벌었다. 그럼 이 10억을 2년치에 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모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중진공이라도 끼고 만약에 치킨이었으면 치킨 공장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부지와 시설과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습니다. 부동산이. 그 시설 이 담보가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좋으면 90%까지도 그냥 80% 잡고요. 신용대출 받은 게 10억이 있어요. 그럼 20억이잖아요. 20억에다 80% 대출한다면 세금이나 운영비용이 감안해서 약간 남겨놓은 겁니다. 50억 정도 되는 이런 걸 내가 했다. 어차피 나는 공장을 차리려고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도 월세는 내야 되고 나머지 돈으로다 건물을 해가지고 사옥을 쓴다거나 이래도 월세로 나가야 될 비용들을 금융비용으로 바꿔가지고 내 건물을 자가로 소유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건물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 속도와 연에 10억 벌었잖아요. 이것과 플러스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버티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있는 거니까 퐁당퐁당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는 거, 강남에서 평균
평균 1년에 8% 정도 올랐습니다. 이 말은 10년이면 약 2배에 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50억이었다라고 따지면 이게 1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벌었던 연에 어떤 10억 그리고 요거에 대한 50억 같이 또 가져가죠. 요거 올라가면서 추가 대출 나오죠. 요거에 관련된 나의 부동산 자산이든 추가로 굴릴 수 있는 투자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자체가 영업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자본이익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엑시트할 때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전산 시스템도 나를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 영업 조직, 체인망, 오프라인 지점 등 사람들도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 돈을 벌어오게끔 하는 원천이 나 혼자 뛰면 자영업, 사람이 돈을 벌어오게 하고 홈페이지에서 팔고 그러면 사업체, 시스템, 근데 돈이 돈을 벌어오게끔 하면서 기업의 가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가면 기업,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배워 나가야 될 것들이 생겨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짤 때 조직을 구축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레버리지에 관련된 것과 오너가 결국 하는 일은 동구에 오는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짜는 거니까 금융비용보다 더 벌어가지고 충당하며 가치를 높여내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잘 생각해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매번 쳇바퀴 돌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이거 어떻게 하죠? 저 또한 자영업자에 가까운 사업가로서 우로의 시간을 보냈어요. 전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매출을 잘 올리는 법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프업이 되는 걸 옆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런 개념을 알고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나랑 거리가 멀어 이러면서 사업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부침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막 투자해서 벌려놨다가 갑자기 뭐 안 되면 오오 이러면서 재미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사람과 조직으로만 승부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조직망을 늘리고 유통망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쪽으로 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지만, 남는 유동성 중에 일부를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건물도 있고 뭐 저희 직원들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도 있고, 하지만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그게 든든한 힘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조금 남는 돈 가지고 있으면 뭐 조금 더 해보는 거 정도. 사업에서 벌어졌던 돈은 일정 부분 사업 그리고 이런 자산 증식 이렇게 넘어갔던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기도 해요. 오히려 뭐 저보다 이런 맥락을 알고 더 빨리 가는 수강생들, 저는 10년 걸려서 했던 걸 뭐 1, 2년이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맥을 제가 다 시행착오를 겪고 알려주잖아요.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맥락이 있다 보니까 뭐 나를 또 앞질러 가네? 너 거기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되었던 거라, 창업을 했었던 그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귀도 한번 듣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스스로 너무 곤조가 있었고 사람이 좀 성숙해지니까 수용이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돈을 벌어오게끔 해야 되고, 당연히 사업을 운영하는 나도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또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조직을 용이하게 만들고 돈이 벌어온다는 건 레버리지잖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큰 자산을 증식한다는 거니까 안정적 캐시플로우가 생겨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로부터 출발하자 이겁니다. 갑자기 대출 와서 이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시스템을 내가 완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고객 유입의 루트, 그걸로 인한 매출의 전환, 이것에 대한 안정성과 후발주자가 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진입 장벽들, 선발주자들이 나를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시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더 나에게 맞게끔 어떤 진로를 바꿔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틀을 좀 깨볼 수도 있고. 조직을 키우는 거 아우 내가 무슨 지금 규모에, 그런데 시기가 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키우기에 적당한 시기, 돈을 빌리기 위해 적당한 시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지금 이 타이밍에 했을 때 더 커지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가 그 시기인 거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큰 틀을 잡고 다른 시도를 해나가며 내가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드는데 효율적 선택들을 해나가는 연속이 되기를 바랍니다.